제가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왜 우리가 이게 보수 단일화가 정말 절박하냐.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정말 이게 나라가요, 이 근본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여러분 보셨겠지만 서울고법이 이재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판을 5월 15일 날 첫 재판하려는 걸 갑자기 6월 18일로 연기를 해버렸어요. 바로 또 대장동 재판부도 똑같이 또 연기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돼서 빨리 형량 정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럼 뭐겠습니까? 재판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재판부가 사실 이런 입장을 취한 게 제가 볼 때는 이 국민의힘이 이렇게 망가진 것에 저는 연유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사법부가 자기들의 어떤 정말 이 중심을 갖고 해야 되긴 하지만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수의 그 국민의힘이 나름대로의 어떤 정당의 힘을 갖고 있으면 그래도 그걸 핑계로 해서 버팁니다. 근데 보수가 저 모양 저 꼴이니 지금 이 판사들 입장에서도 어차피 이재명 후보 당선될 게 뻔한데 그럼 이거 못 견뎌낸다. 또 탄핵까지 한다 그러고. 그럼 어떡하냐? 연기하자.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지금 이 한쪽이 무너지면서, 즉 보수 진영이 무너지면서 지금 이 재판부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딱 이러니까요. 어제 이재명 후보 얼굴이 완전 화색이 얼굴 좋아서 막 신나게 어제 선거운동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요,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즉 공직선거법을 바꿔서 허위사실에 대한 이 공표에 대해서 행위, 이거를 삭제하려고 하고 있고요. 법사위에서는요, 이 형사소송법을 바꿔서 대통령 당선 때에는 재판이 정지된다는 걸 갖다가 넣는 법안을 어제 단독 처리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바로 발효할 겁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다 없어져요. 본인이 지금 받고 있는 재판 앞으로 걱정할 필요도 없고 5년 동안 재판 받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만들죠? 보통 독재자들이 하는 게 바로 이런 수법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법부를 갈아치우고, 지금 헝가리나 남미나 이런 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독재자가 등장하기 위해 첫 번째 스텝은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사법부를 무력화시켜서 자신에 대한 어떤 이 형사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처벌 못하게 하는 게 지금 딱 민주당이 하는 일이 딱 그겁니다. 법을 바꿔버려요. 아니, 운동장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법관들을 갖다가 대법관들을 30명을 확 늘리자는 겁니다. 지금 14명인데. 그럼 이거 다 대통령이 임명해서 거의 뭐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들 다 임명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지금 2명 임명 못했잖아요. 그거 이재명 후보 들어선 2명 임명하면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마은혁 같은 사람 임명할 거 아닙니까? 그럼 헌법재판소도 구조가 확 바뀌어요. 그럼 이거 헌법 84조 이 위헌법률 하면 당연히 그냥 기각되어 버리죠. 이런 일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견제장치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해봤자 국회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저렇게 아무 힘도 못 쓰고 있고 자중질환에 있으니 우리야 마음대로 하지, 이런 겁니다. 지금 이 현상이 모든 것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겠지만 의회에서의 균형을 잡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이번에 절감하셨죠. 총선에서 왜 승리라는 것도 뭐 딴 것보다는 그나마 견제할 수 있는 의석을 만드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지난 40총선 왜 폭망했습니까? 뭐하러 김건희 여사 문제 대통령 끝까지 해결 안 하고 이종섭 호주 대사 보내고 의대 2,000명 증원 끝까지 고집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결국은 폭망한 거 아니에요. 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저로 가면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이긴 겁니까 지금? 3년 하나 5년 하나? 아니, 지금 비상계엄 이거만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이 지금까지 버텨 있었으면 이재명 후보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다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임명 어떻게 됐습니까? 3년 하나 5년 하나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엄청난 문제를 남긴 거예요. 지금 헌법재판소 구조를 아예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그래 놔놓고 사저로 돌아와서 3년 하나 5년 하나 뭔 상관이야, 다 이기고 왔어. 누가 이겼는데, 누구한테? 보수를 거의 뭐 지금 괴멸 상태에 만들어버렸는데, 그래 놔놓고 지금 그 알량한 기득권 하나 유지하겠다고, 지금 자기들 공천권 확보하겠다고 지금 이 단일화 국면에서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너무 분통이 터지고, 아마 아까 제가
서두에 소개해 드렸던 국민 절반이 울분 상태라고 그러는데 저도 울분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균형이 깨지면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지금 보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게 이재명을 위한 위인설법이에요. 한 사람을 위한 법을 바꾸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해서 똘똘 뭉쳐서 법을 다 바꿔버립니다. 허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독재가 가능하죠. 그게 지금 2025년 5월 8일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참 깝깝합니다. 지금 뭐 대선이 26일 남았나요? 국민의힘은 후보도 못 정하고 저러고 있고 민주당은 이제 완벽하게 사법적 리스크를 다 털어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아주 얼굴에 화색이 만면합니다. 이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